이제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4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 봅시다. 그 전에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호흡은 일반적으로 근육을 늘릴 때 숨을 내쉬어라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. 그거보다는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게 천천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과유불급, 너무 욕심을 내면 바로 통증이 따라옵니다. 요 사실만 명확히 인지하시고 스트레칭을 이제부터 해 봅시다. 자,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해 봅시다. 이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기본 자세가 있는데 저는 이 자세를 견갑골 안정화 자세라고 칭합니다. 제가 가장 중시 여기는 자세이기도 한데요. 자세가 바르지 못한 분들은 이 견갑골 안정화 자세만 유지하더라도, 즉 매끄러 만들더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. 제가 만약에 인체의 모든 운동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이 견갑골 안정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. 우리가 목 디스크, 허리 디스크, 즉 디스크로 대변되는 척추 질환의 70% 정도는 이 자세만 취하더라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럼 견갑골 안정화 자세는 무엇인가? 즉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, 목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인 견갑골 자세는 무엇인가? 일단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앉아서 하기 때문에 안전 자세에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배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양쪽 어깨를 벌리고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턱을 당기는 이 자세가 바로 견갑골 안정화 자세라고 얘기합니다. 자, 이제 이 자세를 취했다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는 갖추어졌다고 보면 됩니다. 첫 번째 방법, 6가지 기본 움직임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. 이 방법은 움직임만 행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이 저절로 늘어나는 아주 기본적인 스트레칭 방법입니다. 첫째, 굴곡, 앞으로 쭉 숙였을 때, 물론 앞으로 스트레칭 할 때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골 안정화 자세, 즉 기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굴곡, 앞으로 숙이면은 뒤쪽에 있는,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. 두 번째, 신전, 뒤로 제쳤을 때, 그럼 앞쪽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. 세 번째, 척굴, 즉 측면굴곡, 오른쪽 측면굴곡. 제가 앞으로 얘기할 거는 전부 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자, 오른쪽 측면굴곡. 그럼 왼쪽에 있는 측면에 있는 근육들이 쭉 늘어나게 되겠습니다. 네 번째, 오른쪽 측면굴곡과 오른쪽 회전. 그랬을 때 이쪽의 근육, 즉 왼쪽에 있는 약간 뒤쪽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. 다섯 번째, 굴곡, 오른쪽 측면 굴곡, 오른쪽 회전. 그랬을 때 사슴 방향의 뒤쪽에 있는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. 여섯 번째, 신전, 오른쪽 측면 굴곡, 오른쪽 회전. 그랬을 때 이 사슴 방향의 앞쪽의 근육이 쭉 늘어나게 됩니다. 이 6가지 동작을 이용한, 6가지 기본 동작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흔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스트레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방법,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 플러스 견갑골을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.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쪽이 하나의 목이라고 치고 이쪽이 어깨라고 쳤을 때 근육은, 첫 번째 방법은 목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사이드에 근육들이 붙어 있잖아요. 그래서
사이드에 붙어 있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목을 숙였을 때 이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겠죠. 이 방법을 이용한 거고,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 플러스 견갑골 이용, 즉 목을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어깨, 즉 날개뼈든 어깨든 밑으로 쭉 내리면은, 그러면은 더 스트레칭 효과가 증가가 되겠죠. 물론 첫 번째 방법보다는 약간 이 방법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근육을 더 늘리기 때문에. 그래서 할 때는 항상 천천히 조금씩 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, 자, 굴곡 시에 목을 숙이고, 그 다음에 양쪽 어깨를 밑으로 내리면, 그러면 목 뒤쪽의 근육이 좀 더 늘어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자, 두 번째 신전에서는 목을 뒤로 제치고 양쪽 어깨를 마찬가지로 내리면 앞쪽이 좀 더 당겨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. 세 번째, 오른쪽 측면 굴곡에서 왼쪽의 견갑골을 밑으로 내리면 이쪽이 더 쭉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네 번째, 오른쪽 측면 굴곡에서 오른쪽 회전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왼쪽의 견갑골 자체를 밑으로 쭉 내리시면 더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다섯 번째, 굴곡, 오른쪽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왼쪽의 어깨를, 날개뼈를 밑으로 쭉 내리시면 더 많은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신전, 오른쪽 측면 굴곡, 오른쪽 회전을 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뼈를 밑으로 내리시면 이쪽이 더 쭉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. 제가 목이 아프거나 어깨가 불편할 때 이 방법을 많이 하는데,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김의 효과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 공공장소에서, 특히 음식점, 버스, 전철 이 안쪽에서 내가 불편하다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티나게 하면 쪽팔리니까, 그래서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방법.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흔히 접해왔던 스트레칭 방법입니다. 즉, 손을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. 물론 조금 전에 손을 이용하지 않는 스트레칭보다는 훨 스트레칭 강도가 세워지겠죠. 그래서 손을 이용하는 순간부터는 더 조심해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. 자, 굴곡에서 고개를 숙였을 때 여러분들의 양손은 후두부를 잡고 앞으로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. 쭉 천천히 그러면은 후두부 밑에 뒤쪽, 즉 목 뒤의 근육들이 더 많은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자, 신전에서는 두 번째, 양쪽 손 바닥으로 여러분들이 턱을 감싸고 목을 뒤로 간 다음에 쭉 밀어 올리시면 앞쪽이 쭉 당겨짐을 느껴지실 겁니다. 세 번째, 오른쪽 측면 굴곡. 오른쪽 측면 굴곡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기 머리 측면에 대시고 쭉 당겨 주시면 이쪽이 더 많은 당김이 느껴지실 겁니다. 네 번째, 오른쪽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은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을 조금 더 시켜주는 쪽으로 손을 돌려주시면 이쪽이 쭉 당겨지심을 느껴지실 겁니다. 다섯 번째, 굴곡과 오른쪽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.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오른손을
후두부 뒤쪽에 대시고 방향을, 손의 방향을 굴곡과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 방향으로 약간 조절해서 쭉 당겨 주시면 뒤에 사슴 방향으로 뒤쪽 근육이 쭉 늘어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여섯 번째, 신전 오른쪽 측면 굴곡 오른쪽 회전을 했을 때 여러분 손은 마찬가지 오른손으로 감싸고 뒤로 쭉 뒤쪽 오른쪽 회전을 약간 시켜주시면 이쪽이 더 많은 근육의 늘어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. 물론 세 번째 방법에서 두 번째 방법인 견갑골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른쪽 측면 굴곡을 했을 때 손으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쭉 당기는 상태에서 왼쪽의 견갑골을 밑으로 내린다면 그러면은 더 많은 효과적인 스트레칭이 되실 겁니다. 단 이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스트레칭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손상의 발생 가능성도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적당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. 항상 다시 얘기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. 과한 스트레칭은 항상 통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조금씩 스트레칭 할 때는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시고 그 방법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방법, MET를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. MET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하고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저희 물리치료사들한테는 익숙하고 또 이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. 그 MET라 하면 Muscle Energy Technique, 즉 한국말로 근 에너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근육을 늘리는 데 있어서, 즉 근육을 이완하는 데 있어서 근 신경 생리, 머슬 스핀들이든 GTO, 즉 골기 텐던 오건이든 하여튼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리는 하나의 치료 방법을 우리는 MET라고 얘기를 합니다. MET는 우리가 근육이 수축할 때 우리가 구심성 수축, 원심성 수축도 있지만 등척성 수축이라고 있거든요.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관절의 움직임이 유발되지 않으면서 힘이 작동하는, 예를 들어서 내가 땡기고 할 팔꿈치, 즉 상완 이두근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이렇게 굴곡시키려고 할 때 반대 저항을, 그 힘, 이 상완 이두근의 수축력에 반대되는 저항, 똑같은 힘을 걸어줬을 때 그러면 땡기고 맞고 그랬을 때 힘이 동등했을 때는 움직임이 유발되지 않잖아요. 이 수축은 일어난 상태거든요. 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수축 자체를 우리는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. 근데 등척성 수축을 한 이후 5초에서 10초 정도 지나면은 이 근육은, 상완 이두근이라는 근육은 릴렉세이션, 즉 이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걸 MET 테크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러면은 지금 스트레칭에서는 우리가 MET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? 아까 세 번째 방법으로 하셨던, 즉 손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셨던 방법에서 MET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. 즉 예를 들어서 측면 굴곡에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좀 더 당겼잖아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나의 머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대신에 손으로 왼쪽으로 못 가게 막고 있고, 즉 이 상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손에 의해서 못 가게 막혀질 때, 근데 이것도 MET에서는 보통 힘의 한 20%에서 30% 정도만 주라고 해요. 물론 50%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20%에서 30% 안전하게 가고, 또 반대 저항, 손으로 인한 반대 저항도 20% 30% 맞게끔 저항을 주면은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는데
이쪽에 수축은 발생되고 있겠죠. 그리고 이 수축 시간이 보통 5초에서 7초를 잡아요. 5초에서 10초. 그러니까 7초 정도, 중간 7초 정도 유지되고 있으면 그 이후에 놓았을 때 근육이 쭉 이완된다는, 그게 바로 MAT를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. 그럼 첫 번째, 굴곡에서 했을 때 양손으로 잡고 목은 뒤로 가려고 하고 이 손으로 막고 있고, 그거를 한 20-30% 정도의 힘으로 가려고 하고 20-30% 정도의 힘으로 막고, 그리고 7초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근육이 효과적으로 이완되는 겁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힘 빼고. 자, 이 상태가 굴곡 시의 MAT를 이용한 스트레칭입니다. 신전 시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상태에서 고개는 내리려고 하고 이 양손으로 못 내리게 막고 있고, 마찬가지로 기본은 20%에서 30% 힘을 주고 시간은 7초 정도만 유지시켜주고, 그러면은 앞쪽 근육이 효과적으로 이완이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이해되셨죠? 세 번째, 오른쪽 측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. 오른쪽 측면 굴곡에서 왼쪽으로 못 가게 오른손으로 막고 가려고 하고 막고. 자, 이 상태에서 20% 30% 힘주고 7초. 그 다음에 천천히 놔주고. 네 번째, 오른쪽 측면 굴곡과 오른쪽 회전. 그럼 양손으로 오른쪽으로 못 가게, 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회전 못 되게 저항을 걸어주고, 나는 왼쪽 측면 굴곡과 왼쪽 회전을 시키려고 하고. 자, 마찬가지로 7초. 힘 빼고. 네 번째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굴곡, 오른쪽 측면 굴곡, 오른쪽 회전. 그러면 이 움직임의 반대는 신전과 왼쪽 측면 굴곡과 왼쪽 회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손으로 그 동작을 목은 취하고 손으로 반대 저항을 걸어서 막고 있고 7초. 여섯 번째, 신전 오른쪽 측면 굴곡 오른쪽 회전. 그러면 움직임은 반대로 굴곡 왼쪽 측면 굴곡 왼쪽 회전, 이 상태로 가야 되니까 그 상태로 못 가게 목은 가려고 하고 손은 못 가게 막고 있고 7초. 이게 바로 MAT를 이용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 동작은 움직이는 방향이 정확해야 되고 또 반대 저항이 적절해야 되고, 그래야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그 원하는 근육을 늘릴 수가 있고 움직임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, 이게 조금 핀트가 어긋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. 제가 네 번째 스트레칭 하는 방법 네 가지 중에서 네 번째로 놓기는 했지만 딱히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. 그래서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은 두 번째, 세 번째 방법. 이게 가장 권하고 싶은 방법입니다. 좀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방법은 보통 병원에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, 즉 전문가들이 환자분들한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아니까 이 치료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진짜 효과적인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치료 테크닉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. 어쨌든 이걸 보시고 계시던 여러분들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방법,
이게 좀 더 안전하니까. 즉, 네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좀 더 안전하고, 세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더 안전하고,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좀 더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세에 맞춰서, 연세가 좀 많으시면 좀 더 안전한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고, 좀 더 젊은 분들은 뭐 세 번째, 네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죠.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6가지 움직임을 가지고 4가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보았습니다. 이 방법들 중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일상생활에서 틈틈이 해주시면 목과 어깨와 관련된 통증은 많이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레칭을 하실 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라. 즉, 스트레칭을 하실 때 천천히 조금씩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